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눈길을 끄는 선거 이색 운동도 보이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그렇죠. 유세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유세 차량 대신에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것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동 휠이나 전기차를 이용해서 이 유세 차량으로 활용한 후보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저는 철가방이나 이 마당쇠 복장으로 선거운동하는 그런 후보자들도 눈에 띄던데요. 모쪼록 남은 기간 동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은 이 잠시 후 초대석 코너에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가 바라는 공약. 네,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7개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 또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하고 싶은 바라는 공약들 오늘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바라는 공약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공약 내용보다도 이 실현 가능성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끝나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거 지켰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만 제시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약을 원하시나요? 생방송 뷰와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 첫 소식에서는 간편하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핑거푸드의 매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핑거푸드 레시피도 배워봤는데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족, 친구, 이웃끼리 어울려 나들이 가기에 참 좋은 요즘인데요. 야, 날도 좋은데 황금젓가락아, 오늘은 어디를 가지? 텔레폰. 오. 여보세요? 오랜만. 나 잘 지내지? 나들이 가자고? 오, 나들이 좋지. 어디로? 뭐? 먹을 걸로 싸워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고? 그래. 핑거푸드? 핑거푸드? 잠시만. 핑거푸드가 뭐죠? 박찬기의 황금젓가락, 오늘의 미션은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입니다. 서양에서 주로 즐기는 핑거푸드 조금은 낯설다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온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렐리아 교수님 어디 계세요? 오렐리아 교수님 저쪽에 계시고. 지금 조리하고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힌트. 안에 계시네요. 레스토랑 주방을 진두지휘하며 매일매일 특별한 레시피를 보여주는 카르테나스 오렐리아 교수입니다. 오렐리아 교수는 멕시코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최근엔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 대학 외식조리학과에서 프랑스 요리와 이태리 요리를 가르치고 있죠. 늘 아이디어와 파이팅이 넘치는 셰프입니다. Tell me about the finger food. Finger food, otherwise known as canapes, are food that you can eat with your hands, so with your fingers, hence finger food. So silverware, not required, 없어요. So we could just enjoy it with our hands. Finger food, otherwise known as canapes, consist of 3 different things. One is the base, the middle is the spread, and the top is the garnish. Anything can be finger food or a canape, just your imagination and a good taste bud. 그러면 오늘 만들어 주실 그 핑거 요리는 어떤 요리예요? Today we have 3 finger foods for you to try. The first one, we're going to go to Thai. We have a Penang curry scallop. Number 2, we have a seared beef carpaccio, which we have in Chipotle, which is Latin America. And then we're going to go vegetarian for your third finger food, which is seasonal with fresh herbs and decorated fruit. 자, 그럼 오렐리아 교수가 알려주는 핑거푸드 시작해보겠습니다. 핑거푸드는 간단하면서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시원한 오이를 베이스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모양으로 크림치즈를 준비하죠. 올리브 오일을 오이에 살짝 발라 크림치즈를 올리고 꽃 모양의 당근과 잘게 썬 오이 피클 그리고 허브로 장식하면 됩니다.
연두빛의 오이와 주황색 당근이 참 잘 어울리죠? 두 번째 핑거푸드는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들어 볼까요? 소고기 안심을 멕시코 고추 양념 치폴레를 뿌려 구워내는데요. 미디엄 레어 정도로 익혀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번엔 고기 위에 올릴 스프레드를 준비하는데요. 아보카도와 마요네즈, 고춧가루를 넣고 간 다음 길게 자른 나초 조각 위에 아보카도 스프레드, 방울토마토, 치폴레 카르파초, 구운 마늘을 순서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For our second finger food, we did the chipotle carpaccio. And the chipotle carpaccio has a smoked pepper. It's a little spicy, but the smokiness really makes it really wonderful. 무궁무진한 핑거푸드의 세계. 이번에는 바질 이파리를 살짝 튀겨서 준비합니다. 미니 양파 샬롯을 채 썰어 태국식 커리 양념에 볶는데요. 여기에 도톰하게 썬 가리비와 코코넛 밀크를 넣어 볶습니다. 접시에 베이스로 쓸 새우칩을 하나씩 올린 다음 커리 가리비를 한 스푼씩 담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짝 튀겨낸 바질로 장식하면 완성! For our third finger food is the Thai spicy scallop. Any base will do. You can use rice paper, you can use a shrimp chip. However, the cooking process is what's really quick. You can make this finger food in 5 minutes, and the flavor is explosive. Remember, cook quickly, and the flavor will be explosive for you.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핑거푸드. 이번엔 오렐리아의 제자들이 조리대 앞에 섰는데요. 학생들은 어떤 핑거푸드를 만들까요? 구운 식빵과 치즈, 제철 과일로 착착 완성해 갑니다. 언뜻 봐도 참 예쁘고 먹음직스럽죠? 교수님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For our competition today, thank you, gentlemen, we have savory versus sweet. So you can have finger foods any variety of style. Our sweet, we have ricotta cheese, mascarpone, fresh fruit, and dry fruit. And then for our savory, we do a little bit of crispiness for texture. So we have crispy prosciutto, dehydrated pineapple. Here we have a crispy Parmesan tuile. Very wonderful, nice salty flavor and freshness from the cherry tomato. 간단하지만 아이디어 넘치는 핑거푸드는 식탁 위에서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입맛을 돋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렐리아 교수가 제안한 오늘의 핑거푸드, 과연 어떤 맛일까요?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오렐리아의 제자들이 즉석에서 만든 핑거푸드도 식탁 위에서 한 몫을 했습니다. 스승의 음식과 한 상에 올랐으니 이것 또한 기분 좋은 일이네요. 오늘은 핑거푸드에게 황금 젓가락은 잠시 내려두고 이 황금 손가락으로 황금 손가락을 이용해서 맛을 보겠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뷰티풀. Oh, thank you. Thank you. 이 핑거푸드는 언제 먹는 건가요? Anytime, but usually before a big gathering, a picnic perhaps, or on Sunday when your family comes over, before dinner. Finger food is meant to appease the appetite, or a starter, a small bite. 파티 때도 먹고 피크닉 때도 먹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게 이 핑거푸드인데 지금도 당연히 맛있겠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수년간 유명 레스토랑에서 총괄 셰프를 역임했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준 핑거푸드. 맛은 과연 어떨까요? 조리법이 달라서 그런지 맛도 이국적이었습니다. 나초와 새우칩에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재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이 핑거푸드의 장점인데요. 저도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엄지척입니다. 딜리셔스. Thank you. 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이지. 쉽네요. It has 3 rules for a perfect finger food. You have a base, you have the spread, and you have the garnish. We want to make sure the flavors all are combined, but it looks good and tastes good also.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 식탁을 더욱더 풍성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핑거푸드에 도전해보세요. 여행이나 모임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듯이 간단하면서도 새로운 핑거푸드는 입맛을 돋워주고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보세요.
네, 이 핑거푸드, 이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요리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재료나 싱싱한 제철 과일, 이 채소를 곁들여서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서 먹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들이 갈 때 도시락 메뉴로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식사 대접을 할 때 한상 푸짐하게 또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과 입을 사로잡는 핑거푸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도전해보죠. 네, 좋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내가 바라는 공약, 내가 바라는 공약입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이 바라는 공약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요? 지금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 10번 이상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공약으로 내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쉽진 않겠죠. 이렇게 꼭 현실적인 공약이 아니어도 재치 있는 공약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공약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방금 그 공약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선거의 의미와 이 투표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선미 홍보계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장님 오늘 두 번째인데 네. 이제 지방선거 8일 남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뷰에서는 이렇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약을 받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유권자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직접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 우리 동네 공약 제안 그 사이트를 마련해서 유권자들이 직접 본인이 원하는 공약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시된 공약들은 우리 동네 공약 지도라는 코너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13일까지 그러면 제시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공보를 받아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 세대의 후보자의 선거 공보가 발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이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에 대한 공약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그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그 TV 토론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후보자 TV 토론회를 다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방선거 이제 오늘로 8일 남았어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은 건데 사실 이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의 의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그 이번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이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민주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큰 대선이나 국선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도서관 등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많은 정책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정말 가져주셨으면 와닿는 좋겠습니다. 선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민주선거가 실시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네. 우리 지역을 이끌어줄 일꾼을 뽑는 거다 보니까 더 의미가 정말 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또 가짜뉴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걸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SNS상에서 떠도는 뉴스의 진위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지 말고 이게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기자의 이름이 없거나 또 어떤 언론 매체 명이 불확실하다면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짜뉴스를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가짜뉴스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가짜뉴스를 발견했거나 의심이 되신다면 신고 홈페이지 nec1390.com으로 신고를 해주시거나 네. 전화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 제보가 가능하십니다. 1390. 네. 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정말 한창입니다. 저 집에 가서 이 동네에서도 정말 지금 선거운동이 강한데요. 네. 실제로 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의 경우 선거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나 그다음에 전자 우편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중 현재와 같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말로써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공약과 일치가 되는 후보를 이렇게 응원하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그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접촉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선거운동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공개 장소에서 말로써 지지 호소를 하거나 그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경우에도 어떤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나 수당을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어깨띠나 소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만 하셔야 되고요. 어깨띠나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지요. 네, 보이는데. 그분들은 선거 사무운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으시면 안 되시고 이런 소품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선거운동의 유의점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또 요즘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방법들을 통한 선거운동의 유의점도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인터넷이나 뭐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 좀비속을 비방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SNS는 요즘 정말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그만큼 이 가짜 뉴스도 정말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의심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도 알려주시죠. 네, 선거 전일인 6월 12일까지 이제 후보자들께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네. 하시게 되시고요. 사전투표소 투표가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3일 날 선거일 투표가 실시되게 됩니다. 네. 네, 사전투표가 6월 8일과 9일에 치러진다고 하셨는데 네. 이 사전투표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자신이 있는 가까운 그 사전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하여서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지의 기초의원 선거구 안에서 이제 투표를 하실 경우는 관내 선거인이 되는데요. 네.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에 바로 투표함에 투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반대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기초의원 선거구 밖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는 경우에는 관외 선거인이라고 구분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 봉투를 받아서 기표하신 후에 그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봉함하신 후에 그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십니다. 네, 사전 투표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또 유권자분들 중에서는 아니야, 나는 12일까지 기다렸다가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6.13 본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네, 저녁 그렇습니다. 6시까지 할 수 있는데 네. 지난 대선 때랑은 시간이 좀 달라서 네, 그렇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잖아요. 네, 많이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지난 대선은 대통령의 권위로 인해서 실시한 보궐선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침 6시에서 오후 저녁 8시까지 한 거고요. 이번에는 그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시게 되십니다. 네, 두 오전 시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7개 선거를 치릅니다. 지방선거 투표 방법을 영상으로 요약해 봤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방법 모두들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럼 먼저 자신의 투표소부터 찾아볼게요. 인터넷으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시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자신의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투표에 참여해볼까요? 먼저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만 해요. 다음으로 안내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세요. 서명이 끝났으면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로 이동해주세요. 이제 기표소 안에서 한 후보자에게 기표해주세요. 만약 기표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잘 기표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기표를 마쳤으면 투표지를 반으로 잘 접어서 투표함으로 이동해주세요.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어주시면 모든 투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투표하기 어렵지 않죠? 이번 선거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지방선거 투표 방법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우리 동네,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우리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혈연이나 지연, 그리고 학연에 얽매이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투표를 하실 때에는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그 칸 안에 반드시 꾹 눌러서 투표를 바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투표를 했을 때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표를 제대로 해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선미 홍보계장과 함께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뽑는 선거니까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투표도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렇게 양일간 전국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 표의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흔히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약이 되는 밥을 만들어줄 이 잡곡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가족 몸에 좋은 거 먹여야 되는데 많이 있네. 그럼 요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세례 씨, 작곡이랑 다 똑같은 작곡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잡곡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다양한 잡곡을 찾고 있는 요즘 똑똑하게 알고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는데요. 잡곡 선택부터 색다른 요리까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밥이 보약이 되는 잡곡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맞죠? 네, 오늘 제가 작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잡곡. 이 많은 잡곡들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내 몸에 딱 맞는 약이 될까요? 아니 보양이 되는 밥을 먹으려면 그냥 여기 있는 애들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곡도 얼마나 영양성분이 다양하고 많은데 사람 체질에 한성과 열성이 있는데 그 한성과 열성에 맞는 작곡을 먹어야 사람 몸에 보약이 되는 거예요. 아 체질에 맞춰서요. 그렇죠. 한성, 열성.
어떻게 제가 어떤 체질인지 어떻게 알죠? 한성 체질은 손발이 차고 에어컨 바람을 싫어한다. 그리고 몸이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성 체질이 되겠죠. 반대로 열성은 더위를 잘 타고 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성이 되겠죠. 그래서 남성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추위를 잘 타요. 예, 완벽한 한성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한성에 맞춰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한성 열성에 맞는 곡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평상시 소화 상태와 대변 상태가 중요합니다. 소화 상태는 뭘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시는 분들은 열성 체질이고, 대변도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보시는 분이 열성 체질입니다. 반대로 한성 체질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뭘 먹으면 설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한성 체질입니다. 그럼 이걸 다 사용해서 어떻게 밥을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저랑 같이 가셔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잡곡 요리를 배워볼 시간. 여기 있는 이 잡곡들이 오늘 사용할 재료 같은데요. 네, 잡곡들이 많은데 이 잡곡이랑 이 곡류로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슈퍼 곡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퍼 곡물은 저희가 8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사용할 렌틸콩, 병아리콩, 그다음에 귀리,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귀리는 현미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식감도 비슷하지만은 영양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있다면은 우리 귀리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해요. 그런데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 곡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슈퍼 곡물 지나서 우리가 슈퍼 푸드, 10대 푸드가 안에 블루베리와 같이 포함이 된 곡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곡물 중에 가장 우수한 곡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병아리 콩을 보시게 되면은 모양이 병아리 주둥이 닮았죠? 네. 요거는 이제 피부 미용이 좋습니다. 이 렌틸콩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보통 우리가 그 맛이 우수하다기보다는 식감을 위해서, 그래서 샐러드에 토핑을 얹는다든지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걸쭉한 습에 같이 곁들여서 먹기도 합니다. 곡물들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나요? 먼저 라이스 그린 샐러드라고 해서 쌀을 가지고 익혀서 샐러드로 먹는, 곁들여 먹는 토핑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샐러드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후무스라고 하는 요리를 갖다가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체질에 좋은가요? 요 음식들은 전부 다 열성에 가진 사람들이 좋겠죠. 먼저 삶아놓은 현미와 귀리, 렌틸콩을 준비한 재료들과 함께 섞어줍니다. 샐러드의 핵심, 드레싱이 빠질 수 없겠죠. 청양고추와 사과식초, 레몬즙을 잘 섞이도록 갈아주고요. 완성된 드레싱을 샐러드에 넣어서 버무린 후 예쁘게 접시에 담아냅니다. 우와, 아니 그냥 이 곡식으로 지금 작곡을 한 이 샐러드가 무슨 이렇게 코스 요리 먹으러 온 것처럼 너무 예쁜데요? 예, 코스 요리에서도 먹을 수 없는 요리입니다. 이번엔 병아리 콩이 나설 차례. 중동 지역의 향토 음식 후무스를 만들어 보는데요. 삶은 병아리 콩과 으깬 마늘, 들깨가루, 올리브유를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올리브유를 한 번 더 넣어준 뒤 파슬리 가루와 파프리카 분말을 뿌리면 완성이 되는데요. 몸에 열을 내려주는 라이스 그린 샐러드와 후무스로 새로운 잡곡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귀리는 몸에 열성 체질인 사람들이 먹었을 때 가장 효과를 보며 몸에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서 살을 빠지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병아리 콩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이 하여 몸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서 열성 체질에게 맞습니다. 이게 잡곡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만감도 느끼고요. 맛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유명한 이렇게 코스 요리를 얻어먹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잡곡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까 어떤 말이 진실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소화가 안 되는데 찹쌀이 좋다는데 진짜 그게 맞습니까? 예,
찹쌀은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찹쌀은 소화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잡곡입니다. 다이어트에 귀리가 좋다고 하는데요. 살 빼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장에 탈이 나지 않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설사만 할 뿐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은 잡곡 섭취가 안 좋은가요? 아닙니다. 잡곡은 몸에 열을 내려주는 성분과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압과 당뇨에 아주 좋습니다. 이번 두 번째 요리는 한성 체질에 맞는 보리막장과 그다음에 영양 찰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나절 불려놓은 찹쌀과 2시간 동안 불려놓은 기장을 찜기에 올려서 다시 40분 동안 쪄주고요.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 조림 소스에 잘게 썬 당근, 우엉, 곤약, 밤을 넣고 다시 한번 졸여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밥에 완성된 채소조림을 듬뿍 뿌려주고요. 여기에 완두콩, 수삼, 배추, 잣을 올린 뒤 10분간 더 쪄야 합니다. 그동안 보리막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메주가루에 다시마 육수를 넣고 하룻밤 동안 푹 불려줍니다. 메주가루 반죽에 다진 마늘과 삶아놓은 보리를 넣고 고춧가루와 조청을 더한 뒤 배직하게 만들어주면 보리막장도 완성! 찹쌀은 몸이 찬 성질의 사람들에게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풍부한 영양찰밥을 드시면 좋고, 그리고 보리막장의 메주가루는 몸이 찬 사람들이 장이 안 좋을 때 발효된 식품을 먹으면 장의 기능을 굉장히 좋아지게 합니다. 영양밥이 확실히 찰지고 정말 이 모든 영양이 온몸에 소화된 것 같아요. 흡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찹쌀이나 현미만 가지고 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추가되기 때문에 나머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을 갖다가 섭취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단백질은 콩에서 충족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야채랑 마랑, 뿌리채소 이런 데서 무기질, 비타민, 그다음에 섬유질까지 우리가 모두 충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아주 완벽한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좋은 영양이 제 몸에 탁 흡수가 된 거네요. 여러분 들으셨죠? 똑똑하게 알고 먹어야 보약이 되는 잡곡. 여러분도 제대로 알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이 잡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몸에 좋은 건 아니었네요. 이 체질에 맞는 잡곡이 있다고 하니까 자신의 체질에 맞는 잡곡 잘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왜 잡곡이라고 하면 보통 밥에 넣어 먹는 잡곡을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참 다양한 요리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잡곡 요리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똑소리 나는 이 똑주부의 살림 비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 아시죠? 네. 이 식초로 음료를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세척과 청소 등에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식초 활용법 모아봤는데요. 지금 공개합니다. 고추장에 어우러져 침샘을 자극하고 샐러드 맛을 한층 더 돋우는 것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식초. 식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고로 부뚜막에선 신주단지요, 살림에선 뽀드득 윤기 그 자체인 식초. 여기 좀 들여다보세요. 이게 웬일이야? 효능 만점, 활용 100배, 식초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수리변에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식초. 그 어원을 보면 프랑스어로 와인과 시다라는 뜻의 합성어인데요. 포도 발효주를 전통주로 여기는 유럽에서는 식초 역사를 약 10,0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클레오파트라는 진주 식초를 마셨대요, 글쎄.
식초는 이가 무기질인 칼슘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이렇게 부족되기 쉬운 무기질들의 흡수를 좀 촉진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타 이제 지방 분해라든가 혹은 체지방 합성하는 것들을 조금 억제한다는 그런 효과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후 시원하게 들이키는 식초 한 잔이 과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까요? 동물 실험 결과에서 지방 분해를 좀 촉진을 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 기전을 생각을 한다면 초산뿐만 아니라 천연 발효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유기산들은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공통적인 에너지 생성을 하는 그 구연산 회로의 구성 성분으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좀 촉진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제 슬슬 발동 걸릴 시기가 됐죠. 지긋지긋한 무 좀. 아, 옆집에 그니까 그냥 이거 하나면 된다고 하던데 여기다가 발을 담그라고 했는데 아유 간지러워. 빙조산이 살균 능력이 있어서 균들을 죽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하다 보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어서 화상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화상이 일어나다가 좀 더 심해지면 짓무르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발가락 사이가 다 붓는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서 상당히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식초는 먹는 걸로.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 수 있을지 식초 카페를 찾았는데요. 이게 죄다 식초입니다. 식초. 처음에는 사람 식초라는 말 들어서 거부감을 느끼는데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히려 커피 이상을 찾고 있습니다. 식초의 고정관념을 깨는 맛. 새콤달콤하면서도 목을 타고 넘어가는 청량감이 굿. 커피를 마시면 약간 제가 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불편해지는데 이거는 계속 마실수록 속도 편하고 계속 못 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꾸 먹으면 좀 뭐 마약처럼 자꾸 끌리는 그런 그 끝맛이 되게 상큼해요. 계피 식초, 호박 식초, 오미자 식초 그야말로 다양한 천연 식초 음료들을 맛봤는데요. 첫 맛은 새콤하면서 끝맛은 달짝지근한 게 맛이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식초가 혈액순환과 변비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음료로 하니까 야 이거 영 편하지 뭐예요. 식초 너 정말 반갑다 야. 어머. 건강을 쭉 들이키는 그런 맛이에요. 웰컴 투 식초 월드. 식초 중에 막걸리 식초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발효와 발효가 만났으니 발효의 왕이네요. 아우 세상에 이제 뽀끔뽀끔 거품이 일기 시작했어요. 막걸리 단지를 안고 있으니까 왠지 흐뭇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막걸리는 알코올이잖아요. 네, 알코올이기 때문에 막걸리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도 많이 드시게 되면 간에 무리가 돼서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막걸리에 있는 좋은 성분을 더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구연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막걸리 식초를 만들어서 그래서 섭취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막걸리 식초 어렵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를 사다가 400g 붓고요. 여기에 천연 발효 식초인 시초를 80g 부어줍니다. 저희가 막걸리를 빚을 때 누룩을 넣는데 그 누룩 속에는 살아있는 효모가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를 할지라도 효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막걸리를 구매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망을 씌워서 공기가 통하게 해주고요. 병 둘레는 수건이나 천으로 따뜻하게 감싸서 실온에 보관하면 됩니다. 초산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3,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위에 기름막처럼 보이는 초막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러면 그 초막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서 깨주셔야 돼요. 그래야 산소가 더 들어가서 초산균의 활동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 깨주는 작업을 꼭 하시고요. 더 이상 초막이 생기지 않으면 식초는 완성된 거예요. 어머. 한 달 보름 정도 실온에 보관하면 탁했던 막걸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변합니다. 발효과학은 참 신비로워요. 지금 뭐 코끝에 와닿는 그 향내도 영락 없는 식초예요. 네, 깨끗하죠. 그러게. 얼큰하게 취기가 돌던 막걸리가 식초로 변하면 그 맛은 어떨까요? 뭐 식초지 뭐. 그런데 일반 그 양조 식초의 가벼운 맛 대신에 깊은 맛이 배이네요.
네, 그게 곡물 식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이제 장점 중에 맛의 장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합성 식초가 아닌 곡물 식초를 섭취했을 때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곡물에 있는 아미노산도 같이 섭취하실 수 있다는 게 이 곡물 식초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식초 비누도 만들어봤는데요. 식물성 오일에 정제수, 가성소다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거기에 식초 100g을 넣고 다시 섞어주는데요. 이게 고르게 섞여야 되니까 블렌더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이 물기는요, 약간 되직한 느낌? 뭐 묽은 수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에 부어주면 식초 비누 끝입니다. 요래가지고 얼마나 굳혀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식초한 게 어디 갔어요? 네, 하나도 안 나죠. 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분을 지닌 비누가 되고 그리고 사용감 또한 일반 천연 비누보다는 더 부드러운 사용감을 저희에게 줘요. 이제야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나네. 커피를 한 잔 어머, 이게 왜 이래? 세상에! 이거 내가 너무 소원이. 물때 낀 전기포트 닦는 게 참 일이에요. 전기 제품이라 막 닦을 수도 없고요. 아니 이걸 세게 문지를 수도 없고. 어머. 왜 이렇게 힘들게 닦으세요? 이 식초 하나면 쉽게 닦으실 수 있어요. 손 하나 안 대고 닦으실 수 있어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힘을 줘서 닦아도 안 되는 걸 이 한 방울이 뭐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전자에 물을 받아서 식초를 2-3방울 떨어뜨리면 되는데요. 물때 낀 유리잔도 좋고요. 입구가 좁은 물병 닦을 때도 효과 만점입니다. 이렇게 1시간만 담가놨다가 확인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웬일이야? 얼룩은 간데없고 아주 반들반들하죠. 물때 잡는 식초입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뭐 주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이 도자기 찻잔이 이렇게 깨끗하게 닦일 줄 몰랐어요? 네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놀랄 일 또 있으세요. 스타킹이 일회용도 아닌데도 한번 신기만 하면 이렇게 올이 나가죠. 이 식초를 한두 방울 섞은 물에 담갔다가 한번 빨아보세요. 올도 더 쫀쫀해지고 발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좋대요. 한 방울로 요게 그냥 짱짱해질 수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또 스티커 붙였다 뗀 자리, 끈끈한 접착 찌꺼기 없애기 힘드셨죠? 여기에도 식초가 재간둥입니다. 화장지에 식초를 묻혀서 5분 정도 붙여놓으세요. 손가락 아프게 벗겨내지 말고요. 어머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게 단박에 되면 누구나 다 있지 뭐. 종이를 떼어내고 수세미를 이용해서 살살살살 문지르면 어머! 야 오늘 눈 여러 번 커지네요. 이 자리가 어디였어요? 또 샤워나 양치할 때 생기는 거울의 얼룩, 물과 식초를 8:2로 섞어서 닦아보세요. 아주 감쪽 같습니다. 야 몰라보게 반짝반짝해졌어요. 식초가 맛있게만 만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신통방통해요. 집안도 아주 반짝반짝 만들어주네요. 식초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곡물이든 과일이든 어느 곳에도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 식초. 식초 활용의 끝은 어디란 말입니까? 그 끝이 궁금합니다. 네, 계피나 호박과 같이 식초로 즐길 수 있는 음료가 굉장히 다양했네요. 날씨가 요즘 좀 더워져서 시원한 음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원한 식초 음료로 건강한 여름 나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음료도 음료인데 이 전기포트 세척이나 스티커 자국 제거하는데도 이 맞아요. 식초가 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다양한 식초 활용법 가정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내가 바라는 공약이었습니다. 오늘 받아본 문자들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367님, 청년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 바랍니다.
네, 맞아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 참 많이 만나본 공약인데 그렇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지난 대통령 대선 때도 첫 번째 공약이었잖아요. 그만큼 일자리가 요즘 많이 문제라고 합니다. 삶의 네.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 소득과 일자리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유권자들의 마음 꼭 헤아려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자리 창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자는 0436님. 선거 때만 외치는 반짝 공약이 아니라 이 당선 후에도 지킬 수 있는 클린 공약 바랍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지킬 수 있는 걸 해서 임기가 끝났을 때 저는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어떤 멋진 옷을 입은 이 의원보다도 네. 훨씬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반짝 공약 혹은 거짓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혹하게 하는 그런 공약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것부터 실현 가능성 있는 것 하나하나씩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 제시해 주길 바랄게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44님, 우리 가족 모두 꼭 투표할게요. 약속을 잘 지키는 당선자가 되길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저의 공약으로 한번 세워보려고요. 꼭 투표하기. 그렇죠. 네. 남에게 먼저 공약을 제시하길 바라기보다는 네. 먼저 이 국민의 권리죠. 투표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5144님 정말 멋집니다. 최고예요. 네. 친구들 또 가족들 모두 투표를 독려를 해서 꼭 공약 이행률 100%를 이행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꼭 70% 넘어서 네. 뭔가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이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꼭 투표해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090님, 일자리 창출하고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유진 씨가 말한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웃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무료로 휴일에 가면은 웃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사실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동물원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공연도 보다 보면 더 많이 웃고 또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 달에 한 번 이 마지막 주 수요일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날이 우리나라 전체를 읽잖아요. 네. 그것도 좋지만 이 도민 여러분을 위한 휴일에 한 달에 한 4번 정도는 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없을까요? 그건 저도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공약입니다. 만약에 생기면 저희도 한번 가보죠.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8223님,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공약을 고민해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원하는 공약 몇 가지를 들었는데 좀 귀여운 것도 있어요. 쉬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등교 시간을 늦춰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좀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꿀 수 있는 진로 탐색 시간을 늘려주세요. 이런 공약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이 속도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 도민 아이들은 우리 도의 이 크기와 같습니다. 미래 아이들의 꿈 크게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맛있는 별미를 맛보러 가겠습니다. 바다를 한 그릇에 담아낸 물회의 비법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덥다 더워. 이렇게 더운데 다들 어디 가세요? 너무 더워서 이거 먹으러 왔어요. 태양을 피하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이런 날에 먹어야 제맛이 나죠. 이 맛은요. 바다의 느낌. 바다보다 더 바다 같은 너. 남해 바다의 깊은 맛을 싹 담은 입맛 저격수 물회의 화려한 컴백쇼 되겠습니다. 먹고 또 먹고 저 황홀한 표정들 좀 보세요. 그 맛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말 바닷가에서 직접 먹는 것 같아요. 먹을까? 손님들의 극찬이 끊이지 않는 요 녀석들. 너희들 집이 어디니? 응, 어디야?
작은아버지가 완도에서 전복 양식장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질 좋은 전복들을 좀 값싸게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좀 퀄리티 있는 물회를 이 정도 가격에 손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완도에서 전복 왔어요, 사장님. 네. 귀하신 분들 등장에 하던 일 얼스톱하고 맞이하러 나간 사장님. 십치미 3박스 맞죠, 사장님? 완도 전복이라 쓰고 싱싱함이라고 읽는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요놈 참 실하네 실해. 해산물 고르는 사장님만의 꿀팁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방금 막 완도에서 올라온 해삼이거든요. 이게 돌기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징그러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몸에는 그렇게 좋은 물건입니다.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까 또 여성분들 은근히 찾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이게 이렇게 큰 애는 이렇게 잘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완도에서 들어온 애들은 값도 좋고 이렇게 큰 놈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좀 완도산 해산물을 고집하고 있어요.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사장님. 작은 아버지 물건 잘 받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작은 아버지? 네? 예, 상태 좋네요 오늘 작은 아버지. 예. 아버지요. 아버지, 여기 계시네요. 일로 오세요. 어허라, 작은 아버지에 이어서 이번엔 아버지의 어머니까지. 야, 물회로 똘똘 뭉친 가족들이네요. 주방 보조. 수석 셰프입니다. 아버지 버릇이 전국 재패거든요. 매도 시도 때도 없이 같이 사업하면서 전국 재패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좀 넘어가서 3년 전부터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네요. 전국 재패를 위한 위풍당당한 발걸음. 싱싱한 멍게부터 바다의 삶 해삼 그리고 통통한 전복까지 사장님 손길을 거치면 물회와 내가 하나 되는 시간 right now. 자, 먹장군들이여, 그대들의 임무는 입 크게 벌리기 그리고 야무지게 먹어요. 자, 한 첩의 보약이 따로 있겠습니까? 네, 입에 들어가니까 회가 살살 녹고 입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사장님, 물회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생선이 싱싱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완도산이 지금 방금 와가지고 싱싱한 면도 있지만 그 비결은 이 종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종이요? 아, 손질한 생선을 종이에 쌉니다. 방금 손질한 생선을 넣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고기 습기가 있으면 숙성에 제대로 된 숙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습지에 싸서 냉장고에 저온 냉장고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숙성하면 가장 맛있습니다. 어허라, 습지로 생선 유분기를 쫙 빼고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주면 식감은 2배, 맛은 10배로 업된 생선회가 완성. 2시간 숙성됐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궁금하시죠? 저도요. 맛 테스트 들어갑니다. 숙성된 거고 하나 숙성이 안 된 거거든요. 드셔보시고 어떤 게 부드러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이제 부드러운 걸 부드럽다고 하면 되느니라. 그대들의 입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명품 회는 무엇인고? 어서 말해보거라. 이쪽이 더. 현대판 장금이들이 인정한 그 부드러움. 물의 감칠맛과 이 숙성이 된 부드러운 이 식감이 조화가 되면 굉장히 목넘김이 좋을 것 같고 시원하게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먹을 줄 아는 그대여, 이제 소면 장군을 소환했으니 위아래로 섞어서 입속으로 직행하면 게임 오버? 무슨 맛인지 알아서 더 먹고 싶은 그 맛, 먹고 싶다. 물회는 해산물도 싱싱하지만 육수의 맛이 정말 독특하고 새콤달콤 진짜 맛있어요. 아, 국물이 정말 새콤달콤해요. 여기 뭘 넣었을까요? 혹시 레몬 넣지 않았을까요? 식초?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생과일이랑 청양고추를 넣었는데 진짜 비법은 제가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저희 기업 비밀이라서 쉽게 알려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훗,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것. 사장님, 육수의 비법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더 권한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없어. 저 뒤태 알아요. 제가 봤어요. 저건 비법을 숨긴 뒤태예요. 출동? 이게 비법이죠? 어머,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사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8월 말에 수확한 오미자예요. 찾았다. 새콤달콤 육수의 비법? 이거를 물에 넣으면 새콤한 맛이 첫 숟갈부터 마지막 끝 숟갈 드실 때까지 일률적인 맛이 나고 식초나 사탕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새콤달콤함이 아니라 정말 그 상큼한 새콤달콤한 맛이 나요. 맛있겠죠? 명품 와인 부럽지 않은 오미자청의 스탠바이 딱 됐으면 맛의 기본을 책임질 육수 제조에 들어갑니다. 일단 다시마를 넣고 팔팔 끓인 후 5시간 정도 식혀줍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아삭한 양파부터 매콤달콤한 청양 홍고추 그리고 달달한 과일까지 아낌없이 투하. 그대로 숨도 안 쉬고 쭉 갈아서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면 맛, 영양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기똥찬 육수가 완성. 자, 그럼 물회 만들기 시작. 새콤달콤 육수를 깔고 신선한 채소도 깔고 전복, 해삼, 멍게, 삼형제 깔고 활용점점 새싹 삶까지 올려주면 이거 물회 아니죠? 여름 보양식 맞습니다, 맞아? 어쩔 때 한 번씩 제주도를 가면 꼭 빼지 않고 제주물항에 있는 물회를 먹으러 가는데 이제는 거기를 안 갈 것 같아요. 엄청 시원하고 좋습니다. 바다를 씹어먹는 느낌입니다. 더위는 날려버리고 힘은 불끈불끈 솟는 물회 한 그릇 몰고 가세요. 이 요즘 같은 때 사르르먼 물회 한 그릇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실 것 같은데요. 이 새콤달콤한 육수로 맛을 내 잃어버렸던 입맛 찾는데도 정말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전복처럼 몸에 좋은 해산물을 한 번에 다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수록 이런 여름 보양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물회 꼭 먹으러 가야겠네요. 네, 정말요. 네, 생방송교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만의 공약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0436님, 8223님 두 분입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나왔던 공약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내일 현충일입니다.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 개항하는 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내일 현충일에는 순국 선열을 기리는 마음으로 조기 개항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이번 주는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방송 관계로 저희는 방송하지 않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